공정한 만화 생태계가 조성되는 그날까지, 만화인들의 고충이 모두 해결되는 그날까지, 만화인들의 다양한 법률적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구해주는 구해줘 만화인 헬프데스크. 안녕하세요. 구해줘 만화인 헬프데스크의 MC 박선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장우 세무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세 번째로 만나는 만화인 헬프데스크. 이번에는 윤장우 세무사님이 더 풍부한 헬프데스크를 위해서 깜짝 게스트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 편에서는 제가 웹툰 작가분들께 도움이 되실 만한 세무회계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깔끔하고 정확하게 전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와, 세무회계. 단어만 들어도 벌써 막 답답해지는 것 같아요. 힘들죠? 와, 어렵게 네. 느껴지는데 세금 처리는 아마 직업을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작가님들께서는 요즘 뭐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 또 최근에는 특별 강연까지 하시면서 다양한 형태로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수입원의 형태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그만큼 고민도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고충을 깔끔하고 명확하게 해결해 주실 우리 윤장우 세무사님과 함께 이번 만화인 헬프데스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만화인들이 궁금해하는 종합소득세입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는 걸까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아, 보통은 연말정산을 생각해서 12월이라고 답할 것 같지만 네. 5월에 합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네네네. 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그해 얻은 수익 금액 등에 대해서 내년 5월에 신고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친숙한 단어인데요.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은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계신 상시 근로자분들이 얻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근로소득자분들께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을 회사 측에 제출하시면 그 자료 등을 근거로 해서 회사 측에서 연말정산을 근로소득자 대신 매년 2월경에 진행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웹툰 수입을 3.3%의 형태로 얻으시거나 별도 사업자 등록을 갖추고 수입을 얻으시는 사업자분들께서 매년 5월에 직접 신경 쓰셔서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두 가지 형태로 수입이 있으시다면 회사 측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했다고 하셔도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네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를 합산해서 5월에 직접 신고를 해주셔야 추후에 무신고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만화인뿐만 아니라 모든 네. 직종의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무사님이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그 세무에 대한 벽이 허물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알고 나면 세무직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만화인분들이 세무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작가님들의 소득이라고 하면 주로 만화를 창작해서 얻은 수익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게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길래 종합을 하고 세금을 걷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개인이 내는 세금은 총 3가지,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이 3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네. 이건 어디까지나 대분류고 이 중에서 종합소득만 떼어서 본다면 종합소득은 총 6가지의 소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총 6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고 개인이 이런 소득을 얻고 있다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소득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지 네, 몰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특히나 웹툰 활동을 하시는 개인 작가분들께서는 사업, 기타, 근로소득의 형태로 해당 수입을 얻으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따라서 이런 수입이 있으시다면 매년 5월경에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아도 복잡한 세무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만화인분들이 헬프데스크에 상담 신청을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함께 사례와 솔루션 살펴보면서 유익한 지식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면세사업자에 대한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면세사업자는 모든 세금을 면제받나요? 신청이 가능하다면 무조건 하는 게 좋은가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어시스트 고용 비용이나 차량, 컴퓨터 구매 비용 등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와 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시는 부분이 굉장히 철저하신 사연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세무사님, 우선 면세 사업자가 뭔지 정확하게 좀 짚어주세요. 예, 면세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가 면해지는 사업자의 준말이거든요. 부가가치세가 면해지는 네, 사업자. 사업자. 그래서 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아. 개념인데 왠지 내가 내야 될 전체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오, 있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네. 개인 사업자는 두 가지 형태의 세금이 중요하거든요. 음. 아까 말씀드린 부가가치세 혹은 종합소득세, 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에 한해서 면해지는 거지. 종합소득세까지 뭐 안 내도 된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아.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납부를 면세가 되고 네, 종합소득세는 내야 한다. 네, 납부해야 그쵸. 한다.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네. 웹툰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서 네. 부가치세가 면해지는 면세 사업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네. 일단 개인이 네. 개인의 활동으로서 물적 시설 없이 네. 그리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웹툰 활동을 하셔야 아. 그렇게 하셔야 부가치세 면세 사업자가 되는 거고 음.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사업자 등록 유무와는 실제와는 상관없어요. 그냥 부가치세 면세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면세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유리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홈택스에 그 사업용 카드를 등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자 등록 번호가 생성되는데 네. 그 생성된 사업자 등록 번호에 맞춰서 사업용 카드를 업로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사업 관련 경비가 이러이러하다라는 경비의 입증이 보다 원활해요. 네, 그런 면에서의 유리함은 있습니다. 이 정리를 해보자면 면세 사업자 신청이 가능하다면 신청하는 게 우선으로 맞겠고 네. 그다음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에 한해서만 면제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례도 살펴볼까요? 네, 어시스트를 고용해 연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트 고용으로 인한 소득 외 경비를 신고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없이 계좌 이체 형식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데 경비 처리를 하려면 어떤 증빙을 준비해야 하고 신고는 어디로 해야 할까요? 네, 어시스트 경비 처리에 대한 사례인데요. 요즘은 만화 작가님이 혼자 작업하시는 게 아니라 채색, 보정, 뭐 이렇게 담당 어시스트 분들과 함께 작업하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덕분에 저희는 또 매주 재미있는 네, 흥미진진한 웹툰을 즐길 수 있는 건데요. 이게 근데 회계로 갔을 때는 네. 정말 어려운 처리가 될 것 같아요. 많은 만화가 분들이 고민하는 문제라고 하는데 헬프데스크에 이러한 관련 문의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이 남아있는 만화인 분들을 위해서 지금 그 해답을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세무사님,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웹툰 작가분들의 업무를 도와주시는 그 어시분들께 지급한 계좌이체 내역을 잘 보관하고 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그 계좌이체 내역, 그것들을 바탕으로 어시분들에 대한 지급 내역을 원천세 신고 등을 함으로써 경비 처리를 입증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네. 그 어시스트 도와주시는 분들의 업무가 웹툰 완성의 필수적인 업무 보조라면 그 어시분들에 대한 지급 내용은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4대 보험의 적용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된다면 제가 앞서 언급했었던 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요건 중에 세 번째 요건이 있었는데 근로소득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상태여야 되는 그 요건이 있는데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가 당연히 부가치세 면세 사업자일 거라고 웹툰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나 부가치세 가세 사업자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분들에게 어시분들에 대한 지급이 필수적인 업무 보조에 대한 대가 지급이 아니라 3.3% 원천 징수, 즉 그냥 프리랜서 형식으로 계약을 맺으시고 3.3% 정도를 원천 징수해서 신고 등을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요건 중에 하나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내가 면세 사업자를 유지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시스트 분들한테 드리는 금액도 네. 굉장히 잘 고려를 해서 드려야 하는 네, 부분이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규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네. 사실관계, 즉 그 업무에 있어서의 어떤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리 판단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사례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출판사와는 별도로 개인적으로도 따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은 동일한 만화 분야로 타 에이전시와 계약해서 공동 저작 작품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세무 처리는 에이전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를 매출로 등록해야 할까요? 라고 사례 적어주셨어요. 저도 이 질문을 보면서 개인적인 수입과 또 출판사 수입은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할지 정말 궁금했는데요. 어떤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개인적인 작품 활동은 아무래도 3.3% 떼이고 들어오는 그 3.3%가 원천지수 되고 들어오는 인적 용역의 공급으로 지금 읽혀지는데 그런 해당 수익 금액은 부가치세 신고 대상은 따로는 아니에요. 따라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그 말씀하셨던 출판사 수익과 그리고 말씀하신 인적 용역 수입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만화인 헬프데스크의 생생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만화인들의 세무 처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수입이 있으면 세무 회계 처리는 자동으로 함께하는 문제가 될 텐데요. 이번에 다른 만화가 분들이 주신 관련 고민들을 이야기해보면서 자세히 한번 다뤄봤습니다. 많은 만화가인들에게 세무 관련해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나온 내용 말고도 법률, 또 세무회계, 노무, 창업 등 전문가가 필요한 만화인들의 고민은 앞으로도 만화인 헬프데스크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24명의 전문인들이 함께하는 헬프데스크는요. 온라인 상담, 방문 상담,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하니까 도움이 필요하실 때 꼭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홈페이지 만화인 헬프데스크 페이지에서 가능하십니다. 공정한 만화 생태계가 조성되는 그날까지, 만화인들의 고충이 모두 해결되는 그날까지 만화인들의 다양한 법률적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구해주는 구해줘! 만화인 헬프데스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